지금부터 식육처리 기능사 실기 대비 뒷다리 좌측 발골을 시작하겠습니다. 발골의 순서는 단족을 제거 후 방골을 제거합니다. 그 후 대퇴골과 하퇴골에 연결된 부위를 제거한 후 비골 그리고 뒷사퇴를 제거하는 순으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족과 연결된 아킬레스건을 바깥 잡기를 하여 11시 방향으로 끊어줍니다. 그 후 아킬레스건이 접히는 부분에서 칼집을 사선으로 내어줍니다. 그 후 뼈를 조금 더 들어가며 단족을 제거합니다. 다음 방골을 제거하겠습니다. 방골은 방골 안쪽에 있는 덧살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걷어줍니다. 작업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뒷다리를 돌려줍니다. 그 후 길쭉한 뼈 양 옆으로에 있는 살을 도려내듯이 옆쪽에서도 움푹하게 도려내듯이 위쪽으로 제거합니다. 이때 이 덧살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당황하시지 마시고 따로 옆쪽에 빼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길게 선뼈 바깥쪽을 타고 방골을 따라오다 보면 대퇴골 쪽에 있는 동그란 뼈와 방골 사이에 경계면이 나옵니다. 이 경계면의 안에 있는 힘줄을 확실하게 긁어줍니다. 이쪽도 방골뼈를 확실히 찾아줍니다. 그리고 꼬리뼈가 있는 쪽도 살이 붙지 않도록 칼집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뒷다리를 다시 돌려 뒷다리 살이 다치지 않게끔 금을 그어가면서 방골뼈를 찾아줍니다. 이때 칼이 살 쪽이 아닌 뼈 쪽을 향하게 해서 해야 살이 최대한 붙지 않게 됩니다. 방골 제거입니다. 다시 뒷다리를 하퇴골이 몸쪽으로 오게 하여 가상의 선을 찾아줍니다. 이때 껍데기를 확실히 벌려줍니다. 이렇게 껍데기를 양옆으로 벌리고 나면 첫 번째, 두 번째 막 사이로 이렇게 가상의 선이 보입니다. 가상의 선 안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안쪽으로 근막을 따라서 대퇴골 뼈를 찾아줍니다. 따라서 여기 손으로 아래쪽을 만져보면 하퇴골 뼈가 느껴집니다.
그 뼈 위쪽으로 골막을 따라 금을 그어줍니다. 볼깃살 아래쪽에 있는 대퇴골을 찾게 되면 칼집을 내어서 옆면을 긁어줍니다. 이때 이 안쪽에 있는 흰 근막 안쪽으로 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긁어줍니다. 대퇴골 아랫부분을 오면은 대퇴골과 하퇴골이 연결되는 왼쪽에는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3자 형태의 뼈가 나옵니다. 거기는 힘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칼을 톱질하듯이 그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칼을 톱질하듯이 긁어주면 이런 식으로 3자 형태의 연결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퇴골 옆쪽으로 금을 다시 한번 긁어줍니다. 자, 이렇게 왼쪽이 벌려주고 나면은 도가니살과 사태살이 우측으로 다시 한번 벌려지게 합니다. 먼저 하퇴골 옆쪽에 있는 사태의 아랫부분에 칼집을 살짝 내어줍니다. 그 후 하퇴골을 왼쪽으로 제끼면서 칼이 바깥 잡기를 하여 한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뼈를 타서 긁다가 이때 중요한 건 사태살이 다치지 않게 벌려주면 뼈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긁어주고 사태살을 벌려줍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하퇴골과 연결된 힘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힘줄을 완전하게 끊어줍니다. 그 후 대퇴골 위에 붙어있는 도가니살도 우측으로 완전히 제껴줍니다. 칼을 바깥 잡게 하여 대퇴골과 평형을 이루게 하여 뼈를 타고 금을 그어줍니다. 자, 그 후 이번엔 우측에 있는 슬개골을 확실하게 찾아줍니다. 자, 힘줄을 제거하다 보면 자, 슬개골, 이게 작게 보이는 슬개골인데 발골 작업 시 이 슬개골이 뒷다리에 붙게 되면 실격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슬개골을 찾아줍니다. 그 후 칼을 바깥 잡게 하여 대퇴골에 있는 골막을 확실하게 그어줍니다. 자, 칼을 바로 잡게 하여 대퇴골 머리 부분에 있는 뼈를 확실하게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힘줄을 톱질하듯이 긁어주면 머리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 이 머리 부분을 잡고 뼈에 칼을 대어 도려내듯이 오다 보면 하퇴골과 비골의 경계면의 연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연골에 살짝 힘을 주어 밀면 이렇게 비골과 하퇴골의 경계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칼을 하퇴골 뼈 쪽에 대어서 그대로 쭉 쩍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줍니다. 그러면 비골과 하퇴골의 경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 후 비골 옆쪽에 뼈 쪽으로 칼집을 살짝 내어줍니다. 그러면 비골에 있는 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리듯이 칼집을 내면 비골이 떨어진다. 이때 잡고 있는 막은 칼집만 계속 내어주면 비골이 빠지게 됩니다. 비골 제거입니다. 다음은 대퇴골과 하퇴골을 뒷다리에서 분리합니다. 이때 슬개골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 후 볼기살 아래쪽에 있는 경계면과 도가니살 아래쪽 경계면을 찾아 사태살을 분리합니다. 자, 왼손으로 당기듯이 근막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도 경계 쪽에 살짝 칼을 넣어보면 이런 근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그 근막을 따라 사태살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칼을 살짝 대어주면 사태살을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뒷사태에서 뒷사태살을 분리합니다. 뒷사태살을 분리하고 뭉치사태에서 아롱사태를 분리합니다. 이때 손쪽으로 살짝 잡아당기듯이 근막을 찾아준 후 잡고 있는 힘줄에 이렇게 손으로 당기듯이 당겨서 뭉치사태, 아롱사태, 뒷사태살을 분리합니다. 이상 뒷다리살 좌측 발골이었습니다. 식육 처리 기능사 실기 대비 뒷다리 좌측 정형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의 순서는 크기가 작은 아롱사태, 뒷사태살, 뭉치사태, 뒷다리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유는 시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교적 작업이 수월한 부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롱사태 정형입니다. 아롱사태에는 잡고 있는 떡지방이나 혈흔 자국이 있으면 그것만 간단하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아롱사태 정형입니다. 다음 뒷사태살 정형입니다. 자, 뒤쪽에 잡고 있는 여분의 껍데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때 사태살이 다치지 않게 껍데기와 떡지방 그리고 혹시 혈흔 자국이 있을 경우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뒷사태살 정형입니다. 다음은 뭉치사태 정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떡지방이나 혈흔 자국 아니면 림프샘 그리고 뒤쪽을 해서 남아있는 껍데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칼질을 할 때 사태살, 뭉치사태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정형을 실시합니다. 뭉치사태 정형입니다. 다음은 뒷다리살 정형입니다. 먼저 볼기살과 아래에 있는 설기살 사이에 떡지방이 있는데 여기에는 임파선이나 혈흔 자국, 림프선이 있기 때문에
살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칼질을 해서 제거합니다. 너무 칼이 깊게 들어가게 되면 홍두깨살이나 설기살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큰 떡지방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골이나 대퇴골 했을 때 뼈자국, 이런 뼈자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뼈자국도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떡기름도 그리고 뼈자국도 제거합니다. 그 후 뒤로 넘겨서 도장 자국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아론쪽에 너덜거리는 껍데기도 함께 제거하고 이 사이에 있는 임파선이나 떡지방도 함께 제거합니다. 그리고 볼기살 옆쪽에 다시 너덜거리는 껍데기도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자, 볼기살 옆쪽에 보면 임파선이 있는데 이 임파선도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그 후 보섭살 양옆으로 삼각형 부분들 5mm 각치기를 실시합니다. 뒷다리살 정형입니다. 모든 정형이 끝난 후에는 늘 마찬가지로 감독관이 보았을 때 정돈되었다는 느낌으로 고기를 놓아주시고 퇴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뒷다리살 좌측 정형을 마치겠습니다.